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야구 토토 승일패 72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튜브 멤버십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와 야구 승일패 적중 내역입니다. 축구 시즌이 개막하자마자 축구 A매치를 비롯해 유럽 주요 리그 및 미국과 국내 일본 축구 프로토 조합비까지 꾸준하게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후반기로 접어든 야구 역시 미국 메이저리그를 비롯해 국내 및 일본 야구 프로토 조합비과 승일패 조합도 꾸준하게 적중하면서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보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보장 유튜브 멤버십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검증된 적중률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야구 조합픽까지 받아보시려면 VVIP 등급으로 가입해 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두산 베어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두산의 선발은 곽빈, 원정팀 키움의 선발은 라울 알칸타라입니다. 두산 곽빈은 올 시즌 16경기 3승 6패, 평균 자책점 4.4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KT전 선발 등판에서 6과 3분의 1이닝 5실점, 패전을 기록한 곽빈인데, 최근 등판한 3경기에서 11실점, 3연패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올 시즌 키움을 상대로 한 경기 1승 0패, ERA 2.35로 준수한 피칭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곽빈 본인의 연패를 비롯해 팀의 5연패를 끊을 상대로는 키움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다만 현재 팀의 주포이자 안방마님인 포수 양의지가 파울볼이 무릎에 맞아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장이 유력한 건 두산으로선 너무나 큰 전력 손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키움은 토요일부터 어제 월요일까지 한화 3연전을 치르면서 불펜 자원들을 상당히 소모했기 때문에 현재 5연패 중인 두산은 선발 곽빈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버텨주고 경기를 불펜 싸움으로 끌고 가는 플랜을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원정팀 키움의 선발은 알칸타라인데 올 시즌 16경기 7승 2패, 평균 자책점 3.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인 용병답게 팀의 에이스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알칸타라고 이닝 소화력이 있는 선발 자원이기 때문에 키움의 불펜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카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최근 송성문과 임지열이 타격감이 상당히 좋고 박주홍과 김건희, 어준서 등 팀의 젊은 자원들 역시 타격감이 올라온 만큼 에이스 알칸타라에게 어느 정도 득점 지원만 해준다면 키움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키움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키움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삼성의 선발은 헤르손 가라비토, 원정팀 롯데의 선발은 박진입니다. 삼성 가라비토는 올 시즌 12경기 4승 4패, 평균 자책점 2.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기아전 선발 등판에서 6이닝 1실점 호투했지만 아쉽게 패전을 기록한 가라비토입니다. 경기력 기복이 있는 편이지만 8월 15일 롯데를 상대로 5와 3분의 2이닝 무실점, 삼진을 8개 잡아내면서 롯데 타선을 압도했었던 가라비토이기 때문에 선발 투수의 무게감은 확실히 홈팀 삼성이 앞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선에서는 용병 디아즈와 구자욱이 한참 좋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김성윤과 이재현 같은 팀의 젊은 자원들의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는 점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홈구장 라이온즈 파크에서 공격력이 살아나는 삼성이기 때문에 가라비토에게 어느 정도 득점 지원만 해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롯데는 당초 용병 에이스인 알렉 감보아가 등판할 예정이었는데 감보아가 팔꿈치 쪽에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박진우로 선발 투수가 변경됐습니다. 삼성과 5강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롯데로선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 대체 선발 박진이 이닝을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불펜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경기입니다. 다만 롯데는 올 시즌 불펜 투수들의 2연투와 3연투가 가장 많은 팀으로 시즌 막판 불펜 피로도가 상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삼성 원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삼성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NC 다이노스와 SSG 랜더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NC의 선발은 로건 앨런, 원정팀 SSG의 선발은 드류 앤더슨입니다. NC 로건은 올 시즌 29경기 6승 11패, 평균 자책점 4.3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키움전 등판에서 4이닝 3실점 패전을 기록하면서 어느덧 11패째를 기록하게 된 로건입니다. 최근 등판한 6경기에서 선발승이 없는 로건이고 6경기에서 기록한 실점이 23점일 정도로 피칭 내용 역시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 시즌 SSG 상대로 3경기 0승 2패, ERA 6.28로 상당히 고전했었던 로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호투를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SSG의 선발은 드류 앤더슨인데 앤더슨은 올 시즌 27경기 10승 6패, 평균 자책점 2.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NC를 상대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앤더슨인데 4번의 NC전 등판에서 2승 0패, ERA 0.72를 기록하고 있고 25이닝 동안 35개의 삼진을 잡아냈을 정도로 NC 타선을 압도했었던 앤더슨입니다. 게다가 최근 타격감이 좋은 SSG의 한유섬과 고명준, 류효승이 NC 로건을 상대로 강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활약해준다면 원정팀 SSG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SSG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KT 위즈와 LG 트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KT의 선발은 헤이수스, 원정팀 LG의 선발은 손주영입니다. KT 헤이수스는 올 시즌 28경기 8승 8패, 평균 자책점 4.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선발 등판 상대가 다름 아닌 LG였고 4이닝 동안 피안타 8개, 4실점을 기록하면서 고전했었던 헤이수스입니다. 올 시즌 LG를 상대로 5경기 1승 3패, ERA 5.92와 더불어 피안타율이 3할 3푼 7리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고전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호투를 장담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LG의 선발은 손주영인데 손주영은 올 시즌 26경기 10승 6패, 평균 자책점 3.4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아쉽게 9승에 그쳤던 손주영인데 직전 두산전 선발승을 거두면서 올 시즌에는 두 자릿수 승수 쌓기에 성공했습니다. 올 시즌 KT를 상대로 2경기 1승 1패, ERA 3.09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 중이지만 피안타율이 3할 1리로 높았기 때문에 KT 타선을 상대로 어느 정도 고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팀 선발 투수 모두 상대팀 타선에게 안타를 다수 허용했고 최근 KT와 LG 모두 불펜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타격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기아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기아의 선발은 김태형, 원정팀 한화의 선발은 라이언 와이스입니다. 기아는 당초 팀의 에이스 제임스 네일의 등판이 유력해 보였지만 올 시즌 드래프트 전체 5순위로 팀에 입단한 루키 김태형을 깜짝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직전 9월 11일 롯데전에서 선발 김도현이 갑작스럽게 마운드를 내려갔는데 뒤이어 등판한 김태형이 4이닝 2실점 기대 이상의 피칭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번 경기 역시 팔꿈치 염증으로 인해 경기에 나설 수 없는 김도현을 대신해 김태현이 선발 등판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팀이 21대 3 대패를 당했던 9월 2일 한화전 팀의 네 번째 투수로 등판해 2이닝 2실점, 피홈런을 2개나 기록하면서 한화 타선에 고전했었던 김태형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호투를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화의 노시환과 이재현이 김태형 상대로 홈런 맛을 봤기 때문에 루키 김태형은 이 두 선수와의 승부를 다시 한번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한화의 선발은 라이언 와이즈인데 와이즈는 올 시즌 27경기 15승 4패, 평균 자책점 2.9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폰세와 더불어 팀의 원투펀치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최근 등판한 10경기에서 6승 1패, ERA 2.29로 흐름도 좋은 상황입니다. 물론 올 시즌 기아를 상대로 한 경기 승패 없이 ERA 7.20, 5이닝 동안 피홈런 2개 포함 4실점을 기록하면서 고전했었던 와이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특히 최영우와 용병 위즈덤이 와이즈 상대로 홈런 맛을 봤기 때문에 와이즈는 이 두 선수와의 승부를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와이즈가 기본적으로 이닝 소화력이 있는 투수고 하나는 직전 키움과의 3연전에서 3경기 27득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타선의 타격감이 살아났기 때문에 타선이 어느 정도 득점 지원만 해준다면 한화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한화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한화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차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시카고 컵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피츠버그의 선발은 폴 스킨스, 원정팀 컵스의 선발은 케이드 호튼입니다. 이 경기는 데뷔 2년차 만에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 수상이 유력한 피츠버그의 에이스 폴 스킨스와 올 시즌 데뷔에 10승 4패라는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컵스의 유망주 케이드 호튼의 맞대결인 만큼 투수전이 예상됩니다. 실제 올 시즌 6월 14일에 맞대결을 펼쳤던 두 선수고 스킨스가 5이닝 무실점, 호튼 역시 5.2이닝 무실점 호투하면서 피츠버그가 연장 접전 끝에 2대1 한 점차 신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비슷한 구도의 투수전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템파베이 레이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템파베이의 선발은 라이언 페피어, 원정팀 토론토의 선발은 호세 베리오스입니다. 이 경기는 선발 투수의 최근 흐름은 홈팀 템파베이가 좋고 타선의 흐름은 원정팀 토론토가 우세한 만큼 팽팽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템파베이 선발 페피엇은 최근 등판한 6경기에서 5승 1패를 기록 중일 정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반면 토론토 베리오스는 최근 등판한 4경기에서 선발승 없이 1패만을 기록하고 있고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템파베이는 최근 타선의 타격감이 떨어지면서 월요일 기준으로 최근 10경기 3승 7패, 흐름이 좋지 않고 원정팀 토론토는 직전 볼티모어와의 3연전을 깔끔하게 수입하면서 월요일 기준으로 아메리칸 리그 전체 승률 1위를 비롯해 팀 타율 1위, 팀 안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원정팀 토론토가 앞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올 시즌 두 팀의 맞대결에서 템파베이가 5승 1패로 앞서 있기 때문에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미러키 브루어스와 LA 에인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러키의 선발은 프레디 페랄타, 원정팀 에인절스의 선발은 케이든 다나입니다. 이 경기는 선발 투수를 비롯해 두 팀의 전력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는 경기로 홈팀 미러키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러키는 월요일 기준으로 내셔널리그 승률 1위를 달리고 있고 미러키의 에이스 페랄타는 올 시즌 현재 16승을 거두면서 다승 공동 2위를 비롯해 평균 자책점 7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데뷔 2년차 메이저리그 등판 경험이 7번뿐인 다나가 등판하는 에인절스를 상대로 홈팀 미러키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미러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시애틀 메리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캔자스시티의 선발은 마이클 와카, 원정팀 시애틀의 선발은 로건 길버트입니다. 캔자스시티 와카는 올 시즌 28경기 9승 11패, 평균 자책점 3.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뇌진탕 증상으로 인해 7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와카가 이번 홈 경기 다시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최근 등판한 7경기에서 5승 2패,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와카인데 올 시즌 7월 1일 시애틀전에서 5이닝 동안 피홈런 2개 포함 8피안타, 5실점을 기록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었던 만큼 부상 복귀 전인 이번 경기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애틀의 랜디 아로자레나에게 홈런을 2개나 허용했던 와카기 때문에 아로자레나와의 승부를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시애틀의 선발은 로건 길버트인데 길버트는 올 시즌 22경기 4승 6패, 평균 자책점 3.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뷔 5년차 이제는 팀 선발 로테이션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길버트지만 올 시즌에는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운도 따라주지 않고 있는 길버트이기 때문에 최근 타격감이 살아난 시애틀 타선의 득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 기준 홈런 54개로 양대 리그 홈런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는 칼 랄리가 최근 타격감이 좋기 때문에 랄리를 필두로 팀 홈런 전체 3위를 달리고 있는 시애틀 타선이 길버트에게 어느 정도 득점 지원만 해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길버트는 캔자스시티의 신구 원투펀치 바비 위트 주니어와 살바도르 페레즈에게 약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와의 승부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시애틀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시애틀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0번째 경기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세인트루이스의 선발은 마이클 맥그리비, 원정팀 신시내티의 선발은 앤드류 에봇입니다. 8월 31일 맞대결을 펼쳤던 두 투수가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경기에서는 세인트루이스 맥그리비가 6이닝 1실점 호투하면서 승리 투수가 됐었고 신시내티 에봇이 5이닝 2실점 패전을 기록하면서 맥그리비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데뷔 2년차의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맥그리비고 역시나 데뷔 3년차의 팀 선발 로테이션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에봇이 다시 한번 맞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팽팽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한 점차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텍사스 레인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휴스턴의 선발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크리스티안 하비에르가 유력하고 원정팀 텍사스의 선발은 메릴 켈리입니다. 휴스턴 하비에르는 올 시즌 6경기 1승 3패, 평균 자책점 4.7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에 부상에서 복귀한 뒤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하비에르인데 제구가 흔들리는 날에는 볼넷 허용이 많아지는 유형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제구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휴스턴은 현재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1위 자리를 두고 시애틀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월요일 기준으로 지구 1위 자리를 시애틀에게 내준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 상대 텍사스도 최근 상승세를 타면서 휴스턴을 2게임 차로 따라왔기 때문에 휴스턴은 이번 홈 경기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텍사스의 선발은 메릴 켈리인데 켈리는 올 시즌 30경기 12승 7패, 평균 자책점 3.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접 밀워키전 등판에서 5.2이닝 동안 피홈런 2개 포함 피안타 10개를 허용하면서 고전했지만 특유의 위기관리 능력으로 실점을 최소화했고 타선의 득점 지원까지 받으면서 승리를 챙긴 켈리입니다. 올 시즌 애리조나에서 텍사스로 이적한 뒤에도 제 몫을 해주고 있고 호세 알투베와 요르단 알바레즈, 제레미 페냐 같은 휴스턴의 핵심 타자들을 상대로도 강했기 때문에 확실히 선발 투수의 안정감은 휴스턴 하비에르보다 텍사스 켈리가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 기준으로 최근 10경기 7승 3패, 상승세를 타면서 지구 2위 휴스턴을 바짝 추격 중인 텍사스이기 때문에 켈리가 호투해준다면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텍사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콜로라도 로키스와 마이애미 말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콜로라도의 선발은 카일 프리랜드, 원정팀 마이애미의 선발은 유리 페레즈입니다. 이 경기는 올 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 원정팀 마이애미가 우세해 보이는 경기지만 지난 6월에 있었던 두 팀의 3연전에서 콜로라도가 3연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콜로라도 쪽 이변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콜로라도 프리랜드는 6월 5일 마이애미 원정 경기 등판에서 6.1이닝 비자책 2실점 승리 투수가 됐었기 때문에 마이애미 타선을 상대로 자신감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데뷔 3년차 만에 팀의 에이스로 성장한 페레즈 역시 경기력 고점이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콜로라도는 타자 친화적인 홈구장 쿠어스 필드에서 종종 이변을 만들어내는 팀인 만큼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승 1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리조나의 선발은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원정팀 샌프란시스코의 선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애리조나 로드리게스는 올 시즌 26경기 8승 8패, 평균 자책점 4.9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판한 3경기에서 18.1이닝 1실점, 호투를 이어가면서 내리 3승을 챙긴 로드리게스입니다. 특히 직전 경기 등판 상대가 다름 아닌 샌프란시스코였고 6.1이닝 무실점 호투하면서 승리를 챙겼던 로드리게스이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도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할 것 같습니다. 다만 경기력 기복이 있는 투수고 큰 거 한 방이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맷 체프먼에게 약했기 때문에 로드리게스는 이 체프먼과의 승부를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샌프란시스코의 선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직전 다저스와의 3연전에서 1승 2패를 거두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애리조나와 샌프란시스코 모두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최근 흐름이 좋은 로드리게스가 등판하는 홈팀 애리조나가 근소하게나마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애리조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LA 다저스와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다저스의 선발은 오타니 쇼헤이, 원정팀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크리스토퍼 산체스입니다.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맞붙을 만한 두 팀이 정규 시즌 후반기 막판 3연전을 펼치게 됐습니다. 다저스 오타니는 투구수를 점점 늘려가면서 지난 8월 28일 신시내티전 오랜만에 선발승을 챙겼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이닝을 소화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필라델피아 산체스는 올 시즌 13승을 거두면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고 잭 휠러가 부상 이탈하면서 팀의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올 시즌 초반 4월 7일 다저스전 등판에서 5.2이닝 4실점을 기록하면서 다소 고전했는데 특히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에게 홈런을 2개나 허용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산체스는 테오스카와의 승부를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팀 모두 최근 타선의 타격감이 살아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팽팽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야구토토 승1패 72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